2024년 6월 14일 금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상품명이 홈페이지 검색 순위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가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3가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 64,250개를 쿠팡 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더 얹어주고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한 채 순위를 조정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기로 한 상품도 포함됐다.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으로 21만 개 입점 업체의 제품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를 수 없었다. 쿠팡은 또 PB상품의 검색 순위를 올리고자 임직원 2,297명에게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주도록 했다. 공정위의 고강도 제재 발표에 쿠팡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은 로켓 배송 상품을 쿠팡 랭킹 상위에 고정 노출한 것에 대해 대형마트가 PB상품을 170cm 이하 눈높이 매대인 골든존에 배치해 매출을 늘리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이는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뉴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한 공매도를 내년 3월 31일 이후 재개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강화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제재 수위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에서 5배에서 4에서 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2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테슬라 주주의 결의안은 현재 큰 투표 차이로 통과되고 있다며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머스크 CEO가 언급한 결의안은 본인의 560억 달러 규모 급여 패키지 재승인 안과 테슬라 법인의 텍사스 이전안으로 오는 13일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머스크 CEO가 글과 함께 첨부한 그래프를 보면 보상하는 주주 대상 투표에서 이 안이 처음으로 통과된 2018년 때와 비슷한 찬성률을 얻었다. 정확한 찬반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주주총회 하루 전인 이날 오후 10시 59분 투표가 마감됐다. 다만 CEO 선과 보상 패키지 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BBC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법원이 구속력이 없는 재투표를 받아들여 패키지 안을 복원하도록 허용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음 뉴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12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의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시대 첨단 파운드리 기술을 도입해 AI 칩 생산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 1.4나노미터 공정 양산 계획을 재확인하며 목표한 성능과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1.4나노 공정 양산 시기 단축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TSMC가 2026년부터 1.6나노 공정 양산 계획을 발표하며 1나노대 양산 일정을 앞당긴 만큼 삼성전자의 1나노대 공정 로드맵에 시선이 모인 바 있다. 다음 뉴스. 암호화폐 테라 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 랩스와 권도영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44억 7천만 달러 규모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권 씨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2억 400만 달러다. 권 씨 측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는데 동의하면서 합의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 씨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2월 공개된 고소장에는 권 씨가 비트코인 1만 개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 주기적으로 이 자산을 스위스 은행에 보낸 뒤 현금으로 바꿨다고 적시됐다. 다음 뉴스. 삼성중공업은 13일 유럽 지역 선주와 맺은 선박블록, 기자재, 판매 공급 계약을 선주사가 계약 해지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유럽 지역 선주는 즈베즈다 조선소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불한 선수금 8억 달러와 지연 이자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계약 금액은 42억 달러로 당시 조선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으로 기록됐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건조 계약이 아닌 지베즈다 조선소의 기술 파트너로서 설계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지베즈다 조선소의 현지 인력을 파견해 LNG 운반선 15척 중 5척을 건조해 인도를 마쳤다. 그러나 2022년 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선 10척과 셔틀탱커 7척은 건조하지 않고 현지 인력을 철수시켰다. 지베즈다 조선소는 미국 등의 제재 대상에 올랐고, 나머지 선박에 대한 건조가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회수를 요청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뉴스. 미국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유럽연합 상표 분쟁에서 독일 경쟁사 푸마에 패소해 첨단 기술 제품을 의미하는 푸대어 상표 등록이 좌절됐다. 나이키는 2019년 첨단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위해 발을 뜻하는 풋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합성어인 푸셰어라는 상표를 미국과 영국, EU에 등록했으나 푸마 등 경쟁사들이 이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푸마 측은 이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제품 이름이 아니라 신발의 철자가 틀린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푸마 대변인은 이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푸대어는 신발을 뜻하는 푸트웨어로 오독될 수 있는 데다 특정 제품 유형에 대한 서술 정보로 봐야 하며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베트남에서 금 투자 수요가 크게 늘면서 베트남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8% 이상 치솟고, 금을 사려는 이들이 아침부터 은행에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지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 거래로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대신 줄을 서주는 사람들을 고용해 금 대량 매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앙은행에 금이 모자란다는 소문이 퍼지자 중앙은행이 수요에 대응할 만큼 충분히 금이 있다고 부랴부랴 발표하기도 했다. 중앙은행은 금 시장과 관련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고 시장 조작 투기에 관여하는 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 금 매각 은행 지점의 보안 강화를 공안부에 요청했다. 이처럼 베트남에서 금 매수 열기가 뜨거운 것은 베트남 당국 규제로 금 수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금 투자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10년 이상 막아왔던 기업들의 금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6월 13일 오후 11시 45분 원달러 환율은 1377.5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